리맥스에서 2021년 캐나다에서 가장 저렴한 주택시장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세 곳의 평균 매매가가 35만 달러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가장 저렴한 곳은 뉴펀들랜드에 있는 세인트 존 메트로 지역으로 평균 판매 가격은 30만 7,619달러입니다. 다음은 사스카추완 레지나로 평균 가격은 32만 5천 달러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로 저렴한 곳은 매니토바 위니펙으로 평균 33만 5,055달러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에드먼튼, 오타와 캘거리 등이 있으며 가장 비싼 곳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빅토리아와 밴쿠버로 나타났습니다. 위니펙과 레지나는 캐나다에서 수년간 가장 저렴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BC주 취직 최소 연령은 만 12세입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15일부터는 국제근로 기준에 맞춰 만 16세로 올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10월 15일부터는 14세, 15세 청소년은 주정부에서 지정한 경로동만 할 수 있습니다. 경로동에 포함되는 일은 골프 캐디, 스포츠 경기 심판, 판매대 직원 등이 있습니다. 해리 베인스 BC주 노동부 장관은 취업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규정 변경은 2019년 봄에 통과된 고용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파트타임 베이비시팅, 신문 배달,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자영업이나 농장을 직계 가족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만 12세도 해당 업장에서 안전기준 준수하에 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있기 전까지 BC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만 12세 어린이가 일할 수 있는 주였습니다. 워세이페피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일 관련으로 업무상 신체장애 보험금 청구로 110만 불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 밤 스탠리 파크에서 다시 한번 코요테 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밴쿠버 공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요테 습격 사건은 7월에만 5번째입니다. 목요일 오후 9시 30분경 한 여성이 방파제를 따라 조깅을 하던 중 코요테에게 다리를 물렸으며 다행히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2일 오후 9시 30분경 2살 소녀가 습격을 당한 사건 이후 발생한 것인데요. 아쿠아리움 인근 주차장에서 일어난 당시의 사건으로 해당 아동은 부상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보호청은 7월 7일 아침 스탠리 공원에서 3명이 코요테에게 습격당한 사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7월 15일 기준 4마리의 코요테가 환경보호국에 의해 안락사되었습니다. 최근의 사건에 대해 환경보호국은 며칠간 순찰은 계속될 것이며 환경보호국은 이번 사건의 코요테를 파악하여 안락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야구 팬들은 블루제이스가 마침내 로저스 센터로 돌아오면서 경기를 직관할 수 있다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저스 센터는 15,000명의 팬들의 입장을 허가했으며 홈구장의 일부인 100과 200레벨의 좌석만 이용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매년 홈 개막전은 매진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토론토에서 열리는 첫 경기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티켓 판매가 시작된 홈 개막전 티켓이 매진되는데 39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막전뿐 아니라 10연 전 티켓 모두 소수의 개인 티켓만이 남아있습니다. 티켓을 재판매하는 스토퍼브에서는 이미 $100에서 $2,000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홈 경기는 7월 30일 7시 7분에 캔자스시티와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 증명을 거부하는 온타리오 주민들은 일부 사회 활동 및 행사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새로운 앵거스리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동료 혹은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앵거스리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은 서구 부유한 나라의 팬데믹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의 뉴노멀이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현재의 맹점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7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앵거스 리드가 실시한 2,040명의 백신 접종을 받은 캐나다 성인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을 갖춘 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53%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대가 높은 캐나다인들의 경우 젊은 층의 캐나다인들보다 향후 몇 달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릴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 약 60%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온타리오가 재개 계획의 3단계에 접어들며 주민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는 눈여겨볼 만한데요.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성인의 80%가 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한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반면 65% 이상이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여부가 여행, 학교 출석,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출근 등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일부 완강한 안티 락다운 측의 사람들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일부 업체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앵거스리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의 55%는 백신 접종 여부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응답자의 75%는 개인적인 문제인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주민들이 중요한 정보 문서를 갱신할 시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마인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는 운전면허증, 건강카드, 자동차 보험 스티커 갱신에 이용 가능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민은 문서 만료 60일, 30일 전에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음성 메일 알림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로스 로마노 정부 소비자 서비스부 장관은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온타리오 주민들이 운전면허증, 번호판 스티커, 건강카드 갱신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빠르고 사용하기 편리한 옵션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림이 오면 서비스 온타리오-a로 이동하여 몇 가지 유형의 문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만료된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서비스 온타리오에 줄을 서서 기다려왔던 것보다 더 많은 온라인 갱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직접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온타리오는 온라인 예약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디지털 갱신 알림에 등록하려면 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알버타의 제스퍼를 2021년 세계 100대 명소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타임지는 제스퍼를 캐나다의 캐빈 수도라고 부르며 400개가 넘는 캐빈과 커티지, 2년의 리모델링을 끝내고 개장한 캠프 캐나다 최대의 휘슬러 캠핑장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제스퍼는 사진작가들의 명소로 유명한 멀린 호수 외에도 메디신 호수, 피라미드 호수 등 아름다운 호수와 계곡이 위치해 있는 캐나다 국립공원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신혼여행지로도 유명한데요. 빙하 투어를 비롯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이름이며 2011년부터 캐나다 왕립 천문학 학회에 의해 어두운 하늘 보존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을 만큼 밤하늘이 아름답고 오로라를 비롯한 다양한 천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스퍼 이외에도 한국의 경주가 2021 세계 100대 명소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